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형제는 확실히 애증의 관계이기는 한 모양입니다. 어쨌거나 핏줄이니 상대가 잘 안 풀리는 것 같으면 내일처럼 속상한 것도 사실이죠. 저도 4살 터울의 오빠와도 크게 다르지 않은 사이였어요. 어렸을 때는 서로 괴롭히고 때리고 그러다가도 제가 어디서 맞고 오면 오빠가 가서 혼내주고 오는 그런 평범한 남매 사이였어요. 특별히 서로 애틋해서 눈물 나는 사이도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어색한 그런 관계도 아니었죠. 그래서 처음에 오빠가 결혼할 여자 인사시킨다고 했을 때도 사실 제 첫 느낌은 별거 없었어요. 아, 저 혈육도 결혼이라는 걸 하는구나. 저런 타입을 좋아하는 여자도 세상에 있기는 하구나라는 정도의 생각이었죠. 저희 오빠가 객관적으로 많이 잘난 사람은 아닙니다. 그리고 일단 남자치고 굉장히 귀가 얇아요. 그 귀 얇은 것 때문에 학교 다닐 때도 몇 번 부모님 속을 썩이곤 했었거든요. 귀 얇은 사람이 제일 빠지기 쉬운 게 뭔 줄 아세요? 바로 다단계입니다.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다단계에 빠져서 이걸로 큰돈 벌 수 있다고 큰 소리 뻥뻥 치면서 몇백 날려먹고 한동안 기죽어 있었던 적도 있었어요. 그 다음에도 이것저것 쓸데없는 살림살이가 집에 늘어나면 아, 오빠가 또 귀 얇아서 어디선가 주워 들고 왔겠구나 하고 넘어가는 적도 많았으니까요. 그렇게 귀 얇은 남자 좋다고 하는 여자도 있나 보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새언니 될 사람을 만나자마자 저는 이런 말이 떠올랐습니다. 바로 제 눈의 안경이었어요. 새언니가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저는 이 사람이 다른 사람 말을 너무 잘 들어줘서 특히 제 말이라면 껌뻑 죽어서 그게 제일 좋았어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저한테는 귀 얇은 줏대없는 성격이 누군가에게는 나를 귀 기울여주는 좋은 성격으로 비춰질 수 있다는 걸 말이죠. 사실 새언니와 시누이 관계 뻔한 거잖아요. 저는 최대한 시누이 시집살이라는 소리 안 들으려고 참견하지 않았고 새언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오빠는 자기 사람이라는 걸 저한테 엄청 티를 내더라고요. 같이 밥 먹는데도 옆에 딱 붙어 앉아서 오빠 팔짱 끼고 혀 짧은 소리를 해대질 않나. 하여간 굳이 저러지 않아도 되는데 왜 저럴까 싶은 행동들을 하긴 했습니다. 나중에 엄마에게 얘기했더니 엄마는 또 무심히 이러시더라고요. 아이고, 너무 좋은가 보다. 내 자식 좋다고 그렇게 앵겨 붙어주면 나야 고맙지 뭐. 그리고 얘 일단 걔네 집이 잘 살잖니. 혼수도 엄청 해오고 집도 거기서 그냥 해준다고 하고. 나는 그냥 아들이 병 보낸다고 생각하고 있다. 엄마 말대로 새언니가 왜 우리 오빠를 선택했는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 두 번째는 재력 차이였습니다. 저희는 아빠가 일찍 돌아가셨어요.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아빠가 저 대학교 2학년 때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고 그 후로 세 식구가 아껴가며 살았습니다. 아마 오빠가 돈에 대한 집착이 생기고 돈을 벌고 싶다는 욕심이 생긴 것도 이 때문이 아닐까 싶긴 해요. 나름 가장이라는 부담이 있었을 테니까요. 솔직히 오빠가 새언니를 데리고 왔을 때 혹시 이 인간이 돈 보고 결혼을 결심했나 싶기도 했습니다. 새언니 집이 꽤 잘 사는 집이었거든요. 새언니의 아버지가 워낙 사업을 오래 하셨던 데다가 새언니의 엄마, 즉 사돈 어르신 친정이 진짜 부자셨던 모양이더라고요. 물려받은 재산도 많고 평생 집에서 곱게 사셨던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사셨던 분이니 자기 딸도 굳이 살림 같은 거 안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크셨나 봐요. 결혼할 집에 살림에 당분간 살림 익숙해질 때까지 쓸 일하는 아줌마까지 다 붙여주셨더라고요. 그러다 보니 공짜로 아들 장가보낸 느낌의 저희 엄마는 새언니 말이라면 꿈뻑 죽기 시작했어요. 저는 한편으로는 오빠가 사람 잘 잡아서 장가가는구나 싶다가도
또 한편으로는 엄마가 그렇게 새언니라면 꿈쩍 못하고 싸고 돌 때마다 조금 묘한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아빠가 살아계셨으면 이렇지는 않았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이 들었나 봐요. 어쨌건 세상 화려하게 오빠는 장가를 갔고 처가댁 말뚝에 절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엄마는 그런 오빠 내외에게 서운할 법도 할 텐데 그런 티도 전혀 내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딸인 저보다도 새언니 비위를 맞추며 뭐든 하고 싶은 대로 하라는 주의였습니다. 엄마도 돈 때문에 그래? 아니 내가 시어머니 노릇 시누이질 하려는 건 아니지만 이건 좀 너무하네. 오빠 결혼 후 처음 맞는 명절이 추석이었거든요. 엄마는 당연히 가족들이 모일 줄 알고 온갖 음식을 가득 준비했습니다. 졸지에 저도 일주일 전부터 동원돼서 온갖 고생을 다 했거든요. 그런데 추석 이틀 전에 오빠가 전화를 했어요. 아, 엄마, 이번 추석 때 못 간다고 전화드린 거예요. 어? 왜? 너희 올 줄 알고 갈비며 전이며 다 준비했는데. 아이, 왜 엄마는 묻지도 않고 그런 걸 준비해요. 처가댁이랑 동남아로 골프 여행 갈 거예요. 앞으로 명절 때마다 처가댁이랑 골프 여행 갈 거니까 엄마는 그냥 명절 전주에 제가 한번 가서 뵙고 할게요. 너만 온다고? 새아기는? 꼭 명절 때 며느리 봐야 해. 그냥 밖에서 한 번씩 밥이나 먹어요. 이 사람도 이것저것 배우느라 바빠. 그리고 조만간 장인어른이 나 사업에 투자해 주신다고 해서 이 사람이 그거 준비 도와주고 하면 나보다 바쁠 거야. 사업하면 골프 많이 쳐야 한다고 일부러 나 배려해서 명절 때마다 데리고 나가주신다는 건데. 그래, 그렇구나. 알았다. 엄마는 기운이 쭉 빠진 목소리로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런데 뭐 어쩌겠어요. 아들이 먼저 설레발을 치며 처가댁에 꼬리를 치며 사는데 엄마가 뭐라 할 수는 없잖아요. 결국 그 많은 음식을 근 한 달에 걸쳐 저와 엄마가 꾸역꾸역 먹었습니다. 처가댁에서 사업을 차려준 후 새언니는 본격적으로 오빠 내조에 들어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저희 오빠가 그렇게 사업적인 능력이 뛰어난 사람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보고 들은 것에 대해서 귀가 팔랑팔랑거리는 건 있으니 돈 쓰는 데는 또 도사예요. 돈을 못 버는데 돈을 쓰고 싶어 하니 당연히 헛되게 돈 버는 것에 자꾸만 귀 기울이게 되고 그러니 사업이 제대로 되겠어요. 1년 반 동안 2번을 말아먹었습니다. 엄마도 사돈 볼라치 없다고 그냥 아무 회사나 들어가라고 펄펄 뛰었는데 새언니가 나서서 자꾸 사업을 시키더라고요. 제 생각에는 대리 사모님 소리는 듣기 싫고 대표님 아내 소리 듣고 싶었던 게 아닐까 싶었습니다. 친정에서 자꾸 돈 가져다가 사업자금 대주니 새언니의 목소리는 날로 커지고 오빠는 날로 작아질 수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오빠가 결혼하고 2년 정도 지났을 때 저 역시 오래 사귄 사람과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남편은 뭐랄까 그냥 너른 바다 위에 둥둥 떠 있는 곰 같은 느낌의 사람이에요. 감정 기복도 없고 크게 잘나거나 욕심이 많은 사람도 아닙니다. 집도 평범하고 시부모님도 진짜 길 가다 만나는 할머니, 할아버지 같은 느낌이시고요. 다만 말없이 꾸준하고 노력에 지침이 없는 사람이라 저는 그런 모습에 반했습니다. 저랑은 10년쯤 연애를 했는데 그 10년 동안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외국어 공부를 1시간씩 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사업이 해외에 한국어 선생님을 파견하는 일이라 외국인과 대화가 되어야 한다면서 말이죠. 회사를 다니면서 회식에 야근까지 꾸준하기 힘든 상황에서도 꼭 외국어 공부 1시간은 공부한 사람입니다. 저랑 놀러 가서도 양해를 구하고 1시간은 공부를 했고요. 그런 사람인 걸 알아서 저는 가진 것 없고 지금 현재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이 사람이라면 괜찮다는 확신이 있었어요. 하지만 엄마는 좀 달랐어요.
저랑 연애를 오래 하다 보니 몇 번 오가면서 본 적이 있거든요. 정식으로 인사를 시키려고 해도 마음에 안 드시는지 인사 자리를 자꾸 피하시더라고요. 남편은 그게 서운할 법도 한데 그런 티도 안 내고 늘 자기가 못나서 그렇다고 오히려 저한테 미안해했습니다. 그러면서 엄마한테 더 잘하려고 노력하는데 엄마는 그걸 받아주지 않고 시큰둥하고 말이죠. 저는 그것도 좀 속상했습니다. 그래도 워낙 오래 사귀었고 제가 꼭 이 사람과 결혼을 하겠다고 하니 어쩔 수 없이 허락은 하셨어요. 오히려 오빠가 비아냥거리고 이기죽거리더라고요. 더 어이없는 건 새언니의 태도였죠. 너도 참, 네 팔자 꼬는데 일가견 있다. 그냥 오래 사귀었다고 해서 끌려가지 말고 다른 놈 잡지. 아휴. 자기야, 그냥 둬. 지 눈에 안경이라는 말이 왜 있겠어? 그리고 여자들이 의외로 나처럼 사람 보는 눈 정확하고 그렇지 않아. 그냥 끌려가듯 남자 만나는 여자들 많아. 나 정도 되니까 당신의 가능성과 능력 같은 거 딱 보고 선택한 거지. 그러면서 둘이 히히덕거리는데 어이가 없었습니다. 상견례 자리에서도 제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몰라요. 사실 재산이며 수준 따지면 저희 시댁이나 우리 집이나 비슷비슷하거든요. 그런데 저희 엄마 어느새 속물이 되신 건지 새언니 집 재산을 엄마 재산으로 착각이라도 하신 것처럼 거만하게 구시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전전긍긍했는지 모릅니다. 다행히 저희 시부모님들이 인격들이 무난하셔서 그냥 넘어갔죠. 거기까지는 괜찮았어요. 문제는 모두가 있는 앞에서 제 남편을 무시하고 깎아내리는 거였습니다. 특히 오빠와 새언니는 정도가 좀 심했습니다. 결혼하고 친척들이 우르르 모이는 자리에서 다들 제 남편에게 이것저것 물어봤거든요. 이 사람은 또 착하게 꼬박꼬박 대답을 해줬고요. 그런데 제 남편이 하고 싶다는 사업을 말하니까 갑자기 조금 떨어진 곳에서 듣고 있던 새언니가 이러는 거예요. 세상에, 왜 돈 들여서 사양사업 다 죽어가는 사업을 하려고 하세요? 요즘 누가 돈 주고 외국어 배운다고. AI 시대에 어학은 능력이 아니라 기본인데 그걸 누가 돈 내고 배워요. 세상에, 너무 세상 보는 눈이 없으시다. 아이고, 고작 그런 사업하겠다고 10년을 공부를 했어? 아이고, 그 시간 동안 폐지라도 주워 팔았음 돈이라도 좀 모았겠네. 진짜 이래서 쓸데없는 짓은 답 없다고 하는 건가? 자기야, 원래 세상은 한두 명의 리더가 이끌고 나머지는 그냥 먼지처럼 휩쓸려 다니는 거야. 자기가 리더인데 다른 먼지를 왜 신경 써? 그 얘기를 듣는데 꼭지가 확 돌더라고요. 남편은 얼굴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그냥 허허 웃고 있는데 제 속이 뒤집어졌습니다. 먼지 뭉치면 큰 공 되고 그걸로 맞으면 더럽게 아플 텐데? 적당히들 좀 하지. 오빠가 리더긴 하지. 망한 사업의 1인자. 지난 2년간 몇 번 말아먹었지? 제가 이렇게 툭 쏘아붙이자 오빠 얼굴이 벌겋게 되면서 아무 말도 못하더라고요. 그 와중에 엄마는 그래도 오빠와 새언니 편을 들고 남편은 그냥 가만히 있고 제 속만 뒤집어졌습니다. 솔직히 남편이 싫은 티를 내고 화라도 냈다면 제 속이 덜 뒤집어졌을 거예요. 저도 감정적으로 풀어버릴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남편의 태도가 저를 더 답답하게 했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무시하고 미워하면 감정이 상하는 게 정상이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은 그런 게 없더라고요. 엄마가 아무리 무시하고 구박을 해도 꼭 한 번씩 저한테 이래요. 장모님 혼자 너무 쓸쓸하시겠다. 우리 내일 저녁은 장모님하고 같이 먹을까? 장모님 간장게장 좋아하시는데 같이 간장게장집에 가자. 당신은 착한 거야 아니면 속이 없는 거야? 엄마가 당신 그렇게 무시하고 얕보는데도 엄마를 보고 싶어? 아니면 뭐 다른 생각 있어서 그래? 무슨 다른 생각? 나 그런 거 없어. 그리고 나한테 그러시는 것도 다 당신 사랑해서 그러시는 거잖아.
결혼 반대하셨지만 그래도 이 집 살 때 돈도 절반이나 보태주셨고 내가 미워서 그런 거라기보다는 당신을 너무 사랑해서 내가 눈에 안 차시는 건데 그러면 장모님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문제인 거지. 내가 더 잘하면 되는 거고. 제 남편이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 제가 어떻게 이 사람을 미워할 수 있겠어요. 하지만 엄마 그리고 오빠 내외는 남편의 진가를 정말 몰라주더라고요. 특히 결혼하고 1년 반 정도 되었을 때 남편이 드디어 오래 준비했던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로 했거든요. 제가 회사 생활하면서 모은 돈, 다른 회사로 이직하면서 받은 전 직장 퇴직금도 모두 남편에게 투자하기로 했죠. 저로서는 이게 내조라고 생각했는데 친정에서 어쩌다 이 사실을 알고 아주 난리가 났습니다. 자네는 그러니까 내 딸 피 빨아먹으려고 장가온 건가? 아니 사람이 자기 분수를 알아야지. 사업은 아무나 해? 그러게나 말이야. 이렇게 자금 든든하게 받쳐주고 물심양면 노력해도 될까 말까 한 게 사업인데 하여간 요즘에는 개나 소나 다 사업한다고 난리네. 내가 여기서 확실하게 말하지만 난 도와줄 생각 없어. 그리고 쫄딱 망해도 우리 집에 손 벌릴 생각하지 말고. 나 동생이라고 해서 마음 약해지고 그러는 사람 아니야. 원래 사업하는 사람들이 좀 냉정하고 쌀쌀맞어. 서운해하지 말고. 에이, 서운하긴요. 형님도 다 동생 사랑 때문에 하시는 말씀인 거 아는데요. 그리고 저 진짜 열심히 준비했습니다. 대성공은 장담 못하겠지만 그래도 제 아내 하나 마음 편하게 살 수 있게끔은 벌 겁니다. 어머, 정말 꿈이 야무지시다. 그게 바로 현실 감각이 없다는 건데. 너 그리고 네 돈도 다 넣었다며? 얘가 진짜 큰일 날 짓을 했네. 진짜 패가 망신해서 엄마 노후에 들러붙기라도 할 참이야? 당장 그만둬. 망해도 혼자 망하게 둬야지. 부부가 같이 망해서 나 앉을 셈이야? 오빠는 그러면서 저한테 주제도 모르고 사업 투자 같은 거 했다며 있는 대로 구박을 했습니다. 엄마는 한숨을 푹푹 쉬고 오빠랑 새언니는 잘난 척하고 대체 이 자리에 왜 저희 부부가 죄인처럼 이러고 있어야 하나 싶더라고요. 그래서 남편에게 그냥 일어나자고 했죠. 어딜 말도 안 끝났는데 일어나? 그래, 너도 가고 너희 부부도 가. 나 최서방이랑 할 얘기가 좀 있으니까. 나 빼고 엄마가 이 사람이랑 할 말이 뭐 있어. 나 있는 데서 해. 그래, 어차피 내가 못할 말 할 것도 아니고. 자네, 사업할 거면 이혼하고 하게. 엄마는 청천벽력 같은 말을 내뱉고는 휙 몸을 돌려 앉았습니다. 다른 변명이나 대답 같은 건 듣지도 않겠다는 태도였죠. 장모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제 사업과 결혼이 무슨 상관이라고. 저 고등학교 때부터 꿈꾸던 사업입니다. 그동안 이 사업 위에 자격증 딴 것도 몇 개고 돈도 계속 모아왔고요. 아파서 병원에 입원하면서도 공부를 놓지 않았던 것 역시 이 사업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람과 함께하는 미래, 제 성공도 있고요. 그런데 사업을 하려면 이혼을 하라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말 그대로야. 헛된 짓 하려면 내 딸 놓아주고 혼자 하고 혼자 망해. 그만! 엄마,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마. 그리고 당신도 아무 대답도 하지 마. 엄마, 나 이 사람 아내야. 엄마 툭하면 출가 외인 그랬지? 그래, 엄마 표현대로라면 나 시집 식구야. 그런데 엄마가 뭔데 나랑 이 사람 살아라 말아라 해? 그리고 망할 거라고? 엄마가 점쟁이야? 미래를 봐? 대체 무슨 근거로 이 사람 사업이 망할 거라고 하는 건데? 난 이 사람 믿어. 내가 믿는 사람한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거 나 참을 수 없어. 그런 말 할 거면 이제 우리 안 올 거니까 엄마도 연락하지 말아요. 어머, 진짜 너무하네. 어머님이 다 자기 위해서 하는 말인 걸 저렇게 고깝게 듣고. 새언니도 그냥 가만히 있어요. 본인 위해서 하는 말이면 이상한 말이라도 다 듣고 있어야 돼요? 그럼 저도 새언니 위해서 몇 마디 해요?
우리 오빠 귀알 봐서 팔랑팔랑 여기저기 돈 허투루 쓰고 다니는 거 언니는 왜 단속 안 해요? 그게 사업인가? 낭비지. 그리고 그렇게 경우 따지면서 만사 오만 가지 똑바른 사람이 어째 명절에 시댁 한 번을 안 온대? 오빠 위해서 골프 원정 간다고? 웃기지 마요. 시댁 오기 싫어서 만드는 자리인 거 내가 몰라요? 누굴 바보로 하나. 그리고 내 남편 사업이 망하건 흥하건 두 사람한테 손 벌릴 일 없으니까 참견하지 마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남편을 데리고 집에서 나왔습니다. 혼자 화가 나서 씩씩거리는데 어이구, 제 남편이 저한테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그냥 다른 사람들 말 한 귀로 듣고 흘리면 되는 걸 뭘 그렇게 발끈했어. 그래도 고마웠어. 내 편 들어주는 사람이 당신이라 얼마나 고맙고 든든한지 몰라. 그래도 장모님한테는 이따가 전화드려서 사과해. 진짜 이혼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그만큼 강경하게 반대하고 싶으셨던 걸 거야. 그러니까 당신도 마음 가라앉히고 찬찬히 말씀드려. 어? 참 이상하죠? 분노에 차서 씩씩거리고 있었는데 남편이 오히려 그렇게 토닥이며 말을 해주니 눈물이 확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심호흡을 하고 마음을 좀 가라앉히려고 애를 썼습니다. 몇 시간 지난 뒤 제 마음이 좀 안정된 다음 엄마에게 전화를 했어요. 남편 말대로 엄마가 아기가 있을 거라는 생각은 하지 않아서 사과하고 다시 마음을 풀어볼 요량이었죠. 제가 아는 엄마라면 제가 사과를 했을 때 받아주고 그냥 또 넘어가주는 사람이거든요. 그런데 엄마의 태도가 이상했습니다. 뭔가 뚝딱거리면서 대답하고 말하는 게 엄마 진심이 아니라 누가 가르친 걸 말하는 느낌이었어요. 내용도 그랬고요. 너 절대 사업 자금에 네 돈 넣지 마. 지금 너희 집 공동명의지? 그거 먼저 네 명의로 다 바꿔달라고 해. 그리고 네 돈이랑 적금, 예금 다 엄마한테 맡겨. 내가 크게 불려주지는 못해도 적어도 날려먹게는 안 할 테니까. 아니 엄마, 나 학생 때도 안 하던 걸 왜 새삼스레 하려고 해. 학교 다닐 때 다들 세뱃돈 엄마한테 맡겨두라고 하던 시절에도 달라고 안 하던 사람이. 그리고 내가 번 돈에 손댈 생각 없다고 한 게 언젠데 이제 와서 엄마한테 달라고 해. 엄마, 아까 이것 때문에 싸운 거라 내가 다시 말 안 꺼내려고 했는데 그냥 우리 사는 거에 참견하지 마세요. 그리고 안 그러던 사람이 왜 자꾸 내 돈에 집착을 해? 쓰건 날려먹건 벌건 모으건 내 인생이라고 할 때는 언제고. 저는 결국 엄마와 화해는커녕 한 번 더 싸운 채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상했어요. 처음부터 이 사람이 사업에 뜻이 있었다는 걸 알았잖아요. 그것도 결혼 훨씬 전 제가 연애할 때부터 말입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사업 아이템도 변한 게 없고 사업하겠다는 마음도 바뀌지 않았어요. 처음에 사업 이야기 들었을 때 엄마가 분명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어쨌건 나 제 결혼할 때 보태줄 건 한정돼 있어. 나도 노년에 자식 눈치 안 보고 먹고 살아야 하니 다 퍼줄 수는 없고 그러니 나한테 사업자금 달라고 안 하고 사정 어려우니 도와달라고만 하지 마. 네가 버는 돈 어떻게 쓰건 다 큰 자식 돈 내가 뭘 어쩌겠니. 알아서들 해. 이게 수년간 엄마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대체 왜 이렇게 한순간에 확 바뀐 건지 알도리가 없더라고요. 엄마는 이후에도 저 말고 남편에게 전화로 사업을 하지 말고 오히려 사업하려고 모았던 돈을 달라고까지 했습니다. 그걸로 또 제가 왕창 뒤집어 엎고 싸웠어요. 그 부분은 남편도 어이가 없었는지 저한테 전해주더라고요. 엄마 진짜 미쳤어? 아니 이 사람이 자기 사업하겠다고 모은 돈을 왜 엄마가 달라고 해? 얘, 한 집안에 사업하는 사람 하나면 된 거 아니니? 네 오빠가 잘하고 있고 잘 풀릴 사람인데 다른 사람들은 그냥 평범하게 살면서 가끔 도와주기나 하고 도움 받기도 하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 자식들이 죄다.
불안정한 사업에 뛰어든다고 하면 그거 좋아할 부모가 어딨어. 아니, 그러니까 난 그게 웃기다는 거야. 오빠가 불안정하고 이 사람이 안정적일 거라는 생각은 왜 안 해? 그러면 엄마는 지금 우리가 벌고 모은 돈이 다 오빠의 위급함을 위해 쓰일 돈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우리는 오빠를 위해서 존재해? 그런 거야? 아휴, 그런 얘기가 아니잖아. 정말 너는 애가 말이 안 통한다. 그 말과 함께 전화를 끊는 엄마를 보며 저는 이상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분명 제가 모르는 뭔가가 있는 것 같았죠. 그리고 그 불안함의 정체는 정말 어이없게도 뜻밖의 곳에서 알게 되었어요. 제 친구 중 하나가 은행에서 대출 업무를 하는 애가 있거든요. 고등학교 때부터 친구인데 당시 110kg였던 몸을 지금 47kg까지 빼서 완전 환골탈태 다른 사람이 된 아이가 있습니다. 살 빼고 나선 새 삶을 살겠다고 이름 개명까지 신청한 독특한 친구예요. 그 친구가 어느 날 저한테 전화를 했더라고요. 저희 엄마가 은행에 오셨길래 인사를 할까 말까 망설였대요. 야, 너도 알다시피 내가 이름 바꿔 살 빼. 엄마가 못 알아보실 게 뻔해서 구구절절 설명하며 인사를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했거든? 그런데 일행이 있으시더라고. 며느리랑 오셔서 대출 받으시더라. 우리 엄마가 대출을 받았다고? 얼마나? 옆에 직원이 처리해서 나도 정확한 금액은 모르겠는데 금방 나온 거 보면 큰 금액은 아니었던 것 같아. 그런데 네 새언니야? 야, 그 사람 완전 사기꾼 재질이던데? 사기꾼 재질? 무슨 말이야? 아니, 어머니 옆에 딱 붙어서 자기 친정에서 관여하는 펀드에 넣으면 수익이 얼마냐느니 어머니가 돈을 넣어 불리면 그게 다 도움이 된다느니 그러는데 너도 알지? 큰돈 번다고 꼬시는 건 큰 사기라는 거. 나도 처음엔 보이스피싱 이런 거 걸리신 줄 알고 옆에 직원한테 확인하라고 메시지 보냈거든. 그런데 며느리라고 하더라고. 넌 알고 있어야 할 것 같아서 말해주는 거야. 그래? 아이, 고맙다. 친구의 전화를 받고 저는 곰곰 고민하다 간만에 친정에 갔습니다. 엄마는 집에 안 계시더라고요. 평소 저희 엄마가 청소와 정리정돈 굉장히 깔끔하게 하시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그날은 집이 생각보다 지저분하고 더러웠습니다. 엄마도 늙어서 하나하나 챙기기가 힘든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 제가 청소라도 좀 해놓자 싶었죠. 한숨 푹 쉬고 청소도구를 집어들었습니다. 솔직히 최근 엄마가 여러모로 서운하고 마음에 들진 않았어요. 그래도 가족이 뭔지 집이 지저분한 걸 보니 손을 대게 되더라고요. 그렇게 청소를 차근차근 하고 있는데 소파 옆 탁자에 우르르 쌓여있던 종이 뭉치가 왈칵 쏟아졌습니다. 대체 이게 뭔가 싶어 치우다가 들여다봤는데 어라? 이상한 내용이 가득한 거예요. 분명히 제 남편이 하는 사업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대체 이게 왜 이 집에 있지 싶어 차근차근 들여다보고 있는데 보면 볼수록 어이없고 기막힌 문서더라고요. 그 문서에는 새언니의 글씨가 잔뜩 써져 있었습니다. 사기라는 글씨에 빨간색 동그라미가 그려진 채 마구 강조가 되어 있기도 하고 안 되는 사업이라는 단어에도 굵은 형광 표시가 되어 있었어요. 딱 봐도 새언니가 저희 엄마한테 제 남편 사업이 왜 안 되는지에 대한 거를 설명하는 문서더군요.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아니, 지 남편이나 제대로 내조할 것이지 남의 남편 사업하는 거를 왜 이딴 식으로 방해하지라는 생각이 절로 들 정도였습니다. 더 가관인 건 제 남편이 모아뒀던 돈을 추정해서 써놓고는 그게 오빠 사업으로 갔을 때 얼마만큼의 수익을 낼 수 있는지 계산한 표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제야 왜 제 친구가 새언니와 엄마가 와서 대출을 받아갔다고 알려주었는지, 그리고 엄마가 제 돈을 쓸데없이 남편한테 쓰지 말고 엄마한테 맡기라고 했는지 알겠더라고요. 새언니가 오빠 사업에 그 돈을 쓰려고 했던 거겠죠.
그간 찜찜했던 일에 대해 조금씩 그 전모가 밝혀지는 느낌이었습니다. 엄마는 새언니의 말을 듣고 사위가 아닌 오빠를 조금 더 밀어줬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였어요. 정말 기가 막히더라고요. 어쩐지 최근 엄마가 저한테 하는 얘기가 기존의 엄마 같지 않고 설득력도 없었거든요. 잘 모르는 제가 듣기에도 너무나 이상한 말들만 했다 싶었는데 그게 다 뒤에서 새언니가 엄마를 쑥덕쑥덕 이간질했기 때문이었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종이를 한 장 한 장 사진을 다 찍어서 남편에게 보내줬어요. 제가 미친 듯이 분노를 하니까 남편이 저한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원래 사람은 다 자기가 보는 품격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어. 이거는 나도 좀 충격이긴 한데, 장모님한테 뭐라고 하진 마. 당신이 그냥 알았으니까 됐어. 아, 몰라. 당신은 진짜 너무 착해. 근데 착한 것도 병이야. 그리고 이 정도 착한 거는 착하다고 칭찬도 못 들어. 그냥 병신 소리만 듣지. 아, 진짜 속상해. 그렇게 전화를 확 끊어버리고 저는 씩씩거리며 엄마를 기다렸습니다. 뒤늦게 집에 오신 엄마는 제가 집거실에 앉아있자 몹시 당황한 듯 보이셨어요. 아, 네가 말도 없이 웬일이냐? 그러는 엄마는 말도 없이 내 남편 돈 어떻게 쓸지 열심히 고민했대? 새언니랑 같이? 예, 안 그래도 내가 너한테 그 얘기 하고 싶은데 넌 내가 무슨 말만 하려고 그러면 벌마냥 왈왈거렸잖아. 그러니 내가 어디 말을 할 수가 있었겠니? 네 새언니 말 들어보니까 최서방 사업 안 되는 거더라. 절대 안 될 사업이야. 아니 시작하자마자 망할 일이라니까. 그러지 말고 지금이라도 그냥 네 오빠한테 투자해. 지금 네 남편은 회사 다니는 것도 만족해 한다며. 그 사업 굳이 안 해도 되는 거 아니니? 엄마, 이 사람 정말 오랫동안 준비했어. 엄마야말로 이 사람한테 제대로 사업에 대한 얘기 들어본 적 있어? 아니, 당사자도 아닌 사람이 막 한 얘기만 듣고 이러는 건 아니지. 판사도 딱 저 인간이 죄인이다라고 확신이 들어도 양쪽 말 다 들어보는데 엄마는 왜 새언니랑 오빠 말만 들어? 그러지 말고 정 그렇게 반대를 하고 싶으면 최서방 얘기도 들어봐야지. 그리고 더 솔직히 말해서 이 사람이 모은 돈으로 자기 사업 하겠다는 걸 엄마가 무슨 권리로 말려? 예, 똥인지 된장인지 찍어 먹어봐야 하니? 딱 봐도 네 서방이 하려는 사업은 똥이잖아. 그리고 딸 가진 엄마가 자기 딸 인생 망하는 거 그냥 두고 보고만 있는 게 그럼 정상이니? 당연히 말릴 필요가 있으면 말려야지. 아휴, 너는 참 콩깍지. 너야말로 콩깍지다. 엄마 진짜 말이 안 통하네. 우리 그이 얘기 제대로 들어줄 거 아니면 말리지도 말아요. 그리고 다시는 새언니랑 이런 작당 모의 하지 마요. 세상에, 작당 모의라니? 너 무슨 말을 그렇게 서운하게 하니? 그러면 이게 작당 모의지 뭐야? 엄마, 이거 사기야. 남의 돈 가지고 뭘 어떻게 쓸지 고민하는 거 이거 사기꾼들이 하는 짓이라고. 어이구, 살다 지 엄마를 사기꾼 취급하는 거야? 엄마는 정말로 뭐에 쓰인 사람 마냥 일절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얘기했다가는 또 엄마랑 심하게 싸울 것만 같아서 집을 나오면서 바로 그 자리에서 새언니에게 전화를 했어요. 한 번만 더 우리 엄마한테 내 남편 돈 받아다가 오빠 사업에 보태라는 그런 얘기하면 나 진짜 가만히 안 있어요. 선 좀 지키세요. 그런데 참 우리 새언니 뻔뻔하기도 하죠. 제가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뭐가 그렇게 당당하고 잘났는지 오히려 안 될 사업 선택게 하고 될 사업에 투자하게끔 이끌어준 자기가 무슨 잘못이냐고 하는 겁니다. 저는 이 사람들과는 아예 상종을 안 하는 게 낫겠다 싶어 그냥 친정과 좀 거리를 두기로 했어요. 남편도 좋은 게 좋은 거니까 그래도 엄마에게 가끔 연락하라고 계속 말을 하더니 제가 워낙 완강하니까 더 이상 저한테 요구는 하지 않더라고요.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제 남편의 사업이 본격적으로 런칭하는 시기가 왔습니다. 그리고 그때쯤 엄마가 다시 한번 저희를 부르셨어요. 남편도 같이 부르면서 사업 얘기를 좀 들어보자 하시더라고요. 엄마가 그래도 내 말을 귀담아 들었나 봐. 내가 무작정 반대하지 말고 당신 얘기도 한번 들어보라고 했거든. 자기야, 제대로 브리핑할 준비해서 엄마한테 잘 설명해 주자. 제 말에 남편도 수긍하며 그 어떤 투자자를 만나는 것보다 열심히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저는 내심 기대를 했어요. 엄마가 그래도 들어보고 용기를 줬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함께 사업 시작이니 다만 100만 원이라도 응원차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이었죠. 마침 마음도 너무 뒤숭숭하고 복잡하던 시기에 엄마가 먼저 연락을 해줘서 고맙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거야말로 정말 저의 꿈 같은 생각이었더라고요. 엄마는 저희 부부를 굉장히 비싼 한식당으로 불렀습니다. 여보, 그래도 엄마가 당신 사업 시작한다고 맛있는 거 먹여줄래나 봐. 아유, 나 안 그래도 요 며칠 마음이 싱숭생숭해서 지옥 같았는데 좀 낫다. 그러게. 당신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뒤척이더만. 그나저나 여기 되게 비싼 식당 아니야? 여기 예약도 힘들다고 하던데 어떻게 여기를 다 고르셨지? 엄마가 지금이라도 당신한테 마음을 좀 풀어주고 사업에 힘 실어줬으면 좋겠다. 아니, 내가 돈을 달라 그래? 뭘 달라 그래? 그냥 응원만 좀 해달라는 건데 그게 그렇게 어려워? 진짜 오늘은 얘기 좀 잘 됐으면 좋겠어. 그런 얘기와 함께 저는 남편의 손을 꼭 잡고 엄마가 부른 식당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저의 마지막 희망마저 산산조각 내는 상황이 벌어지기 시작했어요. 엄마 옆에 오빠와 새언니가 떡하니 앉아서 마치 자기네들이 엄마의 호의 무사인 것처럼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이거 뭔가 기분이 쎄하다 싶은 생각이 들어서 입구에서 우뚝 서 있었거든요. 엄마가 반색을 하며 중요한 얘기가 있으니 와서 앉으라고 하는 겁니다. 순간 이 자리를 벗어나서 도망가면 안 될까라는 마음이 들 정도로 불안감이 엄습해왔어요. 남편 역시 사업에 대한 설명을 하려고 준비한 자료를 꼭 쥐고 제 옆에 서 있기만 하더라고요. 이게 아닌데 싶었던 모양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남편과 제가 앉자마자 엄마는 기다렸다는 듯 잔소리와 함께 어이없는 말을 쏟아내기 시작했어요. 오늘 결론을 내자. 자네 사업 시작도 하지 말고 그냥 자네 형님 사업에 투자해서 이익금이나 받아가며 편하게 살아. 아무리 봐도 자네는 사업할 관상도 아니고 성격도 아니야. 되는 일이어야 응원도 하고 지지도 하지. 안 될 일에 응원 지지하는 게 어디 부모가 할 짓이야? 오늘은 확실하게 약속받으려고 내가 집 아닌 곳으로 불렀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말씀하셔도 제 마음은 변하지 않습니다. 남편이 조용하지만 단호하게 거절을 했습니다. 그러자 엄마가 떨떠름하게 남편을 바라보다 큰 결심을 하신 듯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나름 엄마로서는 폭탄 선언을 하신 셈이었죠. 그럴 거면 사업은 자네가 모은 돈으로만 하고 자네 집이며 제가 번 돈은 다 내 앞으로 명의 변경하고 해. 엄마, 그게 무슨 말이야? 엄마 깡패야? 넌 좀 가만히 있어. 이게 지금 지 복인 줄도 모르고 다 너 생각해서 이러는 거잖아. 사업하다가 집 날리고 엄마 노년에 빌부터 힘들게 할 셈이야? 그러게요. 다 자기 생각해서 이렇게 온 식구가 발벗고 나서는 건 줄도 모르고. 이래서 사람은 잘해주면 안 돼. 버릇돼서 고마운 줄을 몰라. 혹시 그거 아세요? 꽉 막힌 탄산병을 막 흔들면 안에서 거품이 부글부글하면서 병에 가스가 차잖아요. 하지만 병도 튼튼하고 뚜껑도 꽉 막혀 있으니 얼마나 부글거리는지는 알 수 없죠.
그런데 뚜껑이 열리는 순간 정말 폭발하면서 사방으로 내용물이 튀잖아요. 제 마음이 딱 그랬습니다. 사실 요 며칠 제 마음이 지옥이었던 이유는 따로 있었어요. 남편도 다른 사람들도 제가 남편 사업 런칭 때문에 마음고생한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전혀 아니었습니다. 제가 속 끓인 이유는 다름 아닌 새언니 때문이었어요. 예전에 직장 동료였던 사람이 뜬금없이 저한테 만날 수 있냐는 연락이 오더라고요. 같이 회사 다닐 때 제가 사수였고 도움을 많이 주긴 했습니다. 사실 새로 옮긴 직장도 저한테 먼저 헤드헌터가 연락이 왔었는데 그 사람이 저보다는 훨씬 잘 맞을 것 같아서 연결해 줬거든요. 저는 지금 회사에서 하는 일이나 회사 위치에 불만이 많지 않아서 굳이 옮길 생각이 없었고요. 그 사람은 그런데 그게 무척 고마웠던 모양이었습니다. 사회 나와서 처음으로 은혜 갚고 싶은 사람이 생겼다나요? 그래서 회사 옮긴 후에 제가 결혼을 했는데 그때도 3시간 거리를 와서 축하해준 고마운 후배입니다. 1년에 한두 번은 만나서 밥도 먹고 서로 가끔 안부도 묻는 사이인데 이렇게 뜬금없이 얼굴 보고 할 얘기가 있다고 한 건 처음이거든요. 의아했죠. 무슨 일인가 궁금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만난 자리에서는 저는 정말 충격적인 소식을 하나 접했습니다. 그 소식을 접한 후에 며칠이 저한테는 지옥이었고 너무 괴로웠어요. 하지만 꾹꾹 애써서 참고 있었는데 결국 새언니가 제 마지막 뚜껑을 열어버린 거죠. 저는 저도 모르게 언성을 높이며 핸드폰을 열어 휙 앞에 던져놓고 말았습니다. 그러게요. 우리도 좀 시자 노래 좀 할걸. 너무 잘해줬던 것 같더라고요. 버릇돼서 고마운 것도 모르고 오히려 뒤통수 치고. 그렇죠? 그러자 놀란 눈을 한 엄마와 오빠 그리고 새언니가 차례대로 제가 던져놓은 핸드폰의 사진과 영상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이게 뭐야? 아, 이게 사실이야? 오빠가 떨리는 목소리로 묻더라고요. 저는 며칠 전에 제 모습이 딱 그랬다는 걸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후배를 만나 모든 걸 들었을 때 제가 그랬거든요. 그럴 리가 없다고요. 아마 제 눈으로 사진과 영상을 보기 전에는 믿지 않았을 거예요. 알고 보니 그 후배가 옮겨간 직장이 새언니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회사의 거래처였습니다. 저도 선배 결혼식 갔을 때까지만 해도 몰랐어요. 보통 거래처까지 다 외우고 살지는 않으니까. 근데 선배 새언니, 그 사람 인상이 너무 강해서 기억은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도 긴가민가 하기는 했지. 세상엔 닮은 사람도 많고 내 기억이 잘못됐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아무리 봐도 선배 새언니 맞거든요. 게다가 요즘엔 SNS도 너무 잘 돼 있고 한 달이 건너면 모르는 사람 없는 세상이잖아요. 알아보니까 맞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새언니가 뭘 어쨌는데? 우리 부장이랑 바람 펴요. 뭐? 저는 진짜 너무 놀라서 카페에서 벌떡 일어나 큰 소리를 쳤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집중되었지만 그건 신경도 안 쓰였어요. 한쪽 머리로는 아닐 거라고 부정했지만 다른 한쪽 머리로는 내 이럴 줄 알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후배는 저한테 사진을 몇 장 내밀었어요. 그리고 영상도 몇 개 보여줬습니다. 눈 한쪽을 가리고 봐도 새언니였고 새언니 옆에 있는 남자는 제 오빠가 아닌 연인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뭐 직장 동료끼리 뽀뽀하고 끌어안고 하지는 않잖아요. 제가 엄마와 오빠에게 내민 사진과 영상은 바로 그거였습니다. 만남의 자리는 바로 아수라장이 되었어요. 오빠와 새언니는 그 자리에서 아주 개싸움을 벌이기 시작했어요. 욕과 고성이 난무하고 엄마는 멍하게 앉아 허공만 보셨죠. 남편은 오빠도 말렸다가 엄마도 위로했다가 음식점 주인에게 사과도 했다가 아주 제일 바빴습니다. 결국 음식점에서 쫓겨나다시피 끌려 나오고 오빠랑 새언니는 각각 차도 다른 걸 타고 가버렸습니다.
뭐 집에 가서 더 싸우건 말건 하겠거니 하고 저희는 엄마를 집으로 모셔다 드리려고 출발했죠. 차 안에서 엄마가 진짜 대성통곡을 하시더라고요. 아들이 불쌍해서 그러는 건지 며느리에 대한 배신감인지 엄마의 울음은 그칠 줄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혼자 주절주절 무슨 말씀을 한탄처럼 하시는데 제가 몰랐던 사실이 꽤 있더라고요. 저희 엄마 저한테는 결혼할 때 평생 이게 줄 것의 전부라고 하면서 딱 5천만 원 주셨거든요. 유산도 없고 그냥 이게 전부라는 말과 함께 말입니다. 그런데 오빠한테는 3억이나 주셨더라고요. 집을 제외하면 엄마가 가지고 있던 거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는 돈이었습니다. 사업하는데 사돈이 계속 돈 되는 거 면목 없다 그래서 해줬지. 아이고, 내가 며느리 가머니설에 속아서 내 아들을 구렁텅이로 밀어넣었네. 밀어넣었어. 엄마가 엄마 아들 잘 되라고 준 돈이 무슨 또 구렁텅이야. 그냥 오빠가 바보라서 엄마 돈 날린 거지. 그게 아니고 사돈집이 아들 회사에 투자했다고. 사돈이 내 아들 사업하는 돈 다 보태고 돕는데 자기 남동생 회사 주식이나 좀 사달라고 해서. 그러니 내 아들이 가져간 것도 아니고 그냥 며느리 동생 좋은 일 해준 거 아니니. 아니 엄마는 왜 그런 일을 의논도 안 하고 혼자 막 해? 어머님도 후회하고 계시잖아. 당신도 그만해. 화내봐야 뭔 소용이야. 그냥 넘어가. 차 안의 공기는 싸늘해졌습니다. 그런데 그나마 차 안 분위기가 나았어요. 아니 엄마 집에 갔더니 왜 오빠랑 새언니가 거기서 싸우고 있대요? 자기 집에 가서 싸우지 뭐 한다고 엄마 집에 와서 싸우고 있는지 엄마도 기가 막히신지 꼴도 보기 싫다고 둘 사이 일은 둘이 알아서 해결하라고 소리를 빽 지르시더라고요. 그랬더니 새언니가 글쎄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어머니, 저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어머니 아들은 뭐 고결하고 깨끗하고 선하기만 한 줄 아세요? 아니, 똥 싼 놈이 성낸다고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아, 내가 이제야 진실을 말할 수 있겠네. 저기 하신다는 사업 있죠? 그거 시장성이 있대요. 오히려 이 사람이 하는 사업보다 더 안정적이라고 하대요. 우리 재무팀 이사님이 보시더니. 뭐라고요? 그런데 왜 이때까지 사기에 망할 사업이라고 한 거예요? 아가씨 무능한 오빠가 그 말을 듣더니 탐을 내더라고 그 사업을. 하긴 지가 손대는 것마다 말아먹어 망하는 아이템만 골라서 손에 쥐는데 될 사업이라고 하니까 탐났겠지. 원래 능력 없고 무식한 것들이 남들이 가진 좋은 건 기막히게 알아채잖아요. 나한테 시키더라고요. 어머님한테 그 사업 안 될 것 같으니까 망할 것 같은 사업이니까 손대게 하라고. 그나마 이 집 하나 깔고 앉은 거 그거 자기가 차지해야 하는데 사위사업 잘 되는 것 같으면 거기 투자할까 봐. 어이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두 부부가 작당 모의를 했는데 서로 뒤통수 치는 사이가 된 거잖아요. 오빠라는 놈은 마누라 이용해서 자기 엄마 마지막 돈까지 빼고 싶어 술을 쓴 겁니다. 며느리는 또 자기 남편 말 듣고 제 남편을 무능력한 놈으로 만들어 긁어내렸고요. 하지만 결국 오빠 놈은 사업 말아먹고 며느리인 새언니는 바람을 피우는 대막장을 저지른 거죠. 모든 사실을 알게 된 엄마는 처음으로 오빠에게 손찌검을 하셨습니다. 뺨을 때리고 넌 내 아들도 아니라고 버럭 소리를 지른 거죠. 태어나서 자라면서 한 번도 엄마에게 맞아본 적 없는 오빠는 충격을 받았고 그 화를 고스란히 새언니에게 쏟아냈습니다. 내가 너 바람 피우는 거 몰랐을 것 같아? 알았지. 그런데 왜 그냥 있었냐고? 나한테 너는 그냥 돈 나오는 구멍이었으니까. 그리고 너 같은 여자 누가 만나건 그놈이 불쌍한 거 아니겠냐? 그 얼굴에 그 성질에 너 돈 아니면 뭐 볼 거 있다고. 야, 바람 피워. 바람 피워. 어차피 너랑 나랑 무늬만 부부지 우리가 부부냐? 넌 그냥 지금처럼 너 하고 싶은 대로 살면서 나한테 돈이나 끊이지 않게 내놔.
확 그 부장인지 뭔지 아는 놈 가족들한테 다 말하기 전에. 하! 머리만 나쁜 놈인 줄 알았는데 성질도 그지 같네. 야, 이렇게 된 거 내가 너랑 왜 사냐? 남자 구실을 제대로 하기를 하니 남편으로 뽀대가 나기를 하니? 능력은 더럽게 없어서 돈으로 싸발라놔도 천티가 줄줄 흐르는데 소송하고 싶으면 해봐. 그럴 돈이나 있어? 변호사 살 돈 없어서 네가 알아서 해야 될 텐데 어디 한번 잘해보라고. 너 이혼하면 위자료에 사업자금 투자한 거 다 토해내야 할 거다. 우리 아빠가 그냥 준 거 같지? 너 멍청해서 계약서도 제대로 안 읽었지? 사업자금 투자, 네가 내 남편일 때나 투자지. 남남되는 순간 바로 회수야, 이 등신아. 그렇게 엄마 집에 와서 서로의 밑창까지 긁어대며 싸우던 두 사람은 결국 이혼 수순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뭐 이혼도 순탄치는 않았죠. 새언니 쪽에서는 자기 과실도 있으니 위자료 청구나 재산 분할은 안 해도 그동안 사업에 투자한 건 돌려받겠다고 달려들었거든요. 그런데 워낙 새언니 쪽에서 집도 혼수도 다 해온 터여서 위자료를 주건 아니건 오빠가 손해인 상황이었습니다. 결국 오빠는 엄마에게 집을 팔아서 돈을 대달라고 빌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이미 엄마 마음은 완전히 오빠에게서 돌아선 상태였습니다. 우선 새언니 뒤에서 엄마 돈 먹겠다고 몰래 시킨 걸 안 순간부터 엄마 마음은 싸늘해져 있었어요. 오빠에게 대출을 받건 사채를 쓰건 네가 알아서 하라는 말과 함께 이렇게 선언하셨습니다. 너는 이미 나한테 가지고 갈 만큼 가져갔어. 네 능력되면 네 처남한테 내가 투자한 그 돈 돌려받아서 쓰던가. 내 돈으로 앞으로 한 푼도 너한테 못 가. 아니 안 가. 이 집이며 내 남은 재산 다 네 동생 줄 거야. 너한테는 단 1원도 갈 일 없으니까 정신 차려. 결국 엄마한테 조금의 도움도 받지 못한 오빠는 울며 겨자 먹기로 사업체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다 정리해서 돈 갚을 거 갚고 나서도 빚이 많이 남아서 결국 어디 작은 중소기업에 취직을 했어요. 얼마 되지 않는 월급의 절반 이상을 빚 상환하는 데 쓰며 근근히 살고 있더라고요. 제 남편은 이 전쟁통 같은 상황에서도 사업을 추진했습니다. 오랜 시간 많은 사람들을 만나가며 충실히 준비해서 그런가 초반 런칭을 했을 때부터 시장 반응이 좋았어요. 무리하지 않고 차근차근 진행하는 데다 워낙 신중하게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 큰 위험도 없었습니다. 엄마가 뒤늦게 남편에게 사과하며 사업 자금이 필요하면 대주겠다고 말했는데 남편이 이러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오래 걸려 사업을 준비하는 건 다른 이유 없습니다. 남의 돈으로 사업을 하게 되면 돈 쓰는 게 쉬워지거든요. 저는 제 돈으로 어렵게 벌어서 신중하게 쓰면서 사업을 하고 싶었어요. 말씀은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힘으로 해볼게요. 저는 장모님이 절 믿어주고 응원해 주시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그렇게 말하면서 남편은 정말 차근차근 자기 힘으로 사업을 확장시켰습니다. 엄마도 저 사람이 진짜 진국이라며 인정하고 저한테 미안해하면서 잘해주셨고요. 저는 요즘 세상에서 제일 행복하고 편한 사람으로 살고 있습니다. 특히 새언니가 눈에 안 보이니 살 것 같아요.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녀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